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저는 옛날 청년 때부터 CC에서 훈련을 받아오면서 김중건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까지 머릿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자유는 누릴 때까지 자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제자로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 뒤에 새로운 말씀들을 만들어 넣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표현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표현은 또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사랑의 표현에 아주 인색하고 미숙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자들은 조상대대로 남자는 기뻐도 기쁜 빛을 얼굴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슬퍼도 슬픈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이 군자의 도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사랑을 해도 그냥 속으로 은근히 해야지 겉으로 자상하게 표현을 하면 이건 아주 좀스럽고 가볍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좀 무뚝뚝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늘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부분이 아니 사랑한다는 것을 꼭 말로 해야 되나? 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니 지난달에도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준 적이 있잖아. 그리고 결혼식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선서를 했고 나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꾸 그렇게 물어보지 말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은 사랑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내들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시비를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참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해서 여보 저녁 식사합시다. 밥 줘요. 라고 하면 저녁은 어제 저녁도 먹었잖아요. 라고 하면 됩니다. 밥은 육신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도 먹고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들은 사랑의 고백은 영적 에너지로 그때 듣고 그때 행복했고 이제는 그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의 것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추억만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을 열심히 숨을 쉬며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랑의 표현을 너무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쉬자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행복한 삶을 끝내고 죽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진이나 정물과 같이 정지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겉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계속 숨을 쉬고 있고 피가 순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정지되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인 밥을 계속 먹어야 하듯이 정신적인 양식인 사랑도 계속 먹고 표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일날 하루 잘 먹었다고 며칠을 굶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되고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되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영어로 클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클리브라고 하는 말은 악교풀이나 접착제로 두 물체를 붙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물체를 강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선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부를 강하게 접착시키는 접착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업그레이드 부부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부부를 접착시키는 접착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즉각 애들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당신은 애를 낳고 결혼했습니까? 애가 없는데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무슨 힘으로 결합을 했습니까? 결국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는 사랑이고 애들은 두 사람을 밖에서 묶어주는 끈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단순히 연애 때 이 서로 좋아하던 감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변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좋은 표현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것을 주고받는 속에서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눈사람을 만들 때와 같습니다. 눈을 처음 뭉칠 때 보면 아주 작은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처음 단계에서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잘 주고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의 표현은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왕복을 하면서 눈덩이와 같이 커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고맙다고 말을 하면 상대는 더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잘해주면 더 고마워지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표현은 또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